자, 시작하자. 오늘은 열립 2차 부등 시험 나오기 하고 열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뭔가 부등식인데 필요한 지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어서 그 두 번 풀었을 때 나오는 범위, 해들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묻는 게 열립 부등식이니까 공통 범위를 수직선으로 읽어주던가 아니면 뭐 답이 공통 범위가 쉽게 보일 경우에는 바로 정답을 읽어내도 되는 문제겠어요. 한번 두 문제 정도만 기초 문제 하고 바로 유형으로 넘어가자. 1002번. 1002번 먼저 시작해 봐야겠다. 자, 첫 번째 거 가자. 1차 문제 금방 풀 수 있죠? 2x 넘기면 x 넘겨주면 이거 충분히 앞판으로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도 뭐 이제는 선생님이 준 문제로 열심히 기본적인 것부터 잘 다져왔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2차 부등식 그래프 그릴 생각할 거고, 2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글로, 인수분해도 너무 쉬워. 인수분해가 x-1하고 x-2로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찾는 건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선생님 문제 잘 적은 거 같지? x가 1을 기준으로 왼쪽, 아니면 x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양 옆으로 벌어지는 범위는 항상 또는을 이용해서 정답을 표현하게 된다. 이제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였고, 처음부터 기본 문제였기도 하고. 그럼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정답과 두 번째 정답에 이 말이 연립이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정답으로 찾으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갈게.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쉽게 알고 싶으면 귀찮아도 수직선에 옮겨놓는 거 좋은 버릇이지. 첫 번째 정답이 -1보다 큰 쪽이야. 두 번째 정답은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색깔로 해볼게. 첫 번째 정답은 하얀색, 두 번째 정답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1보다 작은 쪽 아니면 2보다 큰 쪽이 되면 된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디야? 빨간색이랑 흰색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여기잖아.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걸 수학의 부등호를 사용해서 말만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어디? -1과 1 사이. 항상 또는으로 연결한다.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답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두 부분을 동시에 정답으로 인정해야 되는 순간일 때는 둘 다 정답이라는 의미를 항상 5월이나 또는 이란 말을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 정답은 어디? 2보다 큰 쪽.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지? 왜 잊었어? 그냥 밥 먹고 오느라. 1006번. 얘들아, 1006번 시작해봐. 이번에는 둘 다 2차 부등식이네. 근데 정리해보니까 두 2차 부등식 모두 또 되게 평범한 2차 부등식.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만 꼭 연습이 잘 돼 있고,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 선생님이 부탁하기도 했고, 매번 풀 때마다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해왔던 거지. 자, 갑시다. 첫 번째 부등식 그래프 그린다. 아래로 번역한 녀석이죠.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2x로 묶었을 때 2x에 x 더하기 3이니까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3이구나. 0하고 마이너스 3이야. 찾는 건 0을 포함해서 아래쪽을 찾기를 바랬던 거니까 이 두 점을 포함해서 아래쪽.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두 번째도 그래프 그릴게. 이번에도 역시나 우변에 있는 거 전부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준 2차 부등식의 모양이 지금 쟤처럼 생겼을 테고, 인수분해도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가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찾는 건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있는 점을 포함한 위쪽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2차, 기본적인 2차 분식 해결 못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욕먹어도 싸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자, 그럼 이번에도 선생님은 사실 공통 부분이 저 답만 봐도 보이긴 하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안 보일 거야. 헷갈리기도 할 거고, 그렇게 헷갈리는 걸 무리해서 암산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테니까. 자, 또 가볼게요. 첫 번째 정도 하얀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 하얀 부분이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두 번째 건 빨간색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 이하던가 아니면 2 이상, 2면 이쯤 있으려나? 그래서 이것도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흰색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찾는 거지. 빨간 부분, 흰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죠. 그래, 정답 마이너스 3 있는 점 까만 점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있는 점 까만 점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144페이지 전부 다 연습 겸 해서 마무리 잘 지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거 뒤쪽에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2차 방정식이 뭐 양수근이 나와야 된다, 음수근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양수나 0 말고도 어떤 수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된다, 작은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 지금도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숙제는 방금 체크했던 기본 문제랑 144페이지 말하는 거야. 체크해놔 미리. 그리고 146부터 148, 1027번까지 체크하세요. 일단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해. 자, 우리 유형으로 넘어가. 자, 잠깐만 고민해봐. 이것도 중요한 문제 하고 넘어갈게. 고민해보세요. 1014번 시작. 1014번. 문제 빨리 읽으니 지금? 일단 연립부등식부터 먼저 풀어야겠지? 그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얻게 될 해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어떤 2차 부등식의 해하고 일치한데, 그럼 먼저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먼저 찾아놓고 걔와 똑같은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2차 부등식의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겠지. 자, 갑시다. 첫 번째 거 그래프 그리면 어디로 볼로? 별편 두 개는 누구야? 영화. 이게 영하고요. 아니. x제곱 마이너스 x분은 어떻게 되니? 합차 공식으로 x분해야 되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로. 그래서 첫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의 모양은 절편이 마이너스 2와 2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일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졌으면 이제 등호를 포함한, 만나는 점을 포함한 아래쪽, 그래서 여기에 포함해서 아래쪽 말해주면 되는 거라 첫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두 번째 부등식 갈게요. 두 번째 부등식도 아래로 볼로 꼬라주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어렵진 않아. 인수 말해봐. x 플러스,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x 플러스 누구하고? 6. x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1로 되죠? 6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야 5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x 플러스 6 때문에 절편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때문에 절편 1. 찾는 건 이번에도 이 x 절편을 포함한 0보다 큰 쪽,
위쪽을 말하는 거라 정답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연립부등식이었어. 또 수직선으로 가볼게.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두 번째 정답은 빨간색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면 한 이쯤에 있으려나?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정답은 흰색하고 빨간색을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겠네. 여기. 그래 정답 x는 1부터 2까지라 말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연립부등식이죠. 여기 연립부등식 뭐 별거 없잖아. 이게 지금 별거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2차 부등식 진짜 욕먹어야 돼. 진짜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한테 욕먹겠냐? 비난받을 수도 있어. 저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본적인 2차 분식 풀 수 있고 이런 게 다 지금 기본적인 2차 분식이잖아. 뭐라고 2차 분식 나오면 그래프를 하랬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위쪽 아래쪽만 읽어서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처럼 내가 읽고 싶은 정답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는 정답을 이렇게, 읽고 싶은 정답이 벌어지는 쪽으로 정답이 기록될 때는 또는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연립이니까 그렇게 나온 두 정답을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수직선에다가 구한 두 개의 정답을 표현한 다음에 겹친 부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렇게 답을 구했는데 문제가 뭐랬느냐. 이게 ax도 3bx-4보다 0보다 크거나 얘들아 이 녀석의 해가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또 2차 공식이니까 칠판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근데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예상도 안 되지?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번째 해보는 거야 이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2차 부등식 무조건 그래프 그려. 못 그리겠으면 가능한 거 다 그리려 그러지. 그러다 뭐 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잖아. 위쪽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0까지 포함되는 거지. 그럼 이 점까지 포함하면 여기 다 됐네. 이것도 다. 이거는 요 두 점 포함한 여기. 이거는 0보다 큰 건 없지만 0이 되는 거 하나는 있구나. 이건 0보다 큰 것도 없고 0이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 혼내는 거야. 시간이 좀 짧았죠? 문제 적자마자 지금 조금 주고 바로 풀이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지금 몇 번을 해. 선생님 이거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 2차 부등식 배우면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몇 번을 했는지. 나는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얼마든지 암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정작 학생들은 못하면 이게 뭔 소용이야? 못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반성들 해. 진짜 얼마나 공부를 안 하길래 못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길래 이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이제 정답을 파. 아, 얘 때는 요게 정답이고, 여기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고, 이것도 모든 실수 정답이고, 이거는 여기가 정답이고, 요건 하나만 정답이고, 요건 정답이 없어. 근데 문제가 얘랑 해가 똑같아야 된다. 그럼 내가 체크한 정답 중에 얘랑 똑같은 모양의 해가 나오는 그래프가 네 번째 그래프죠? 네 번째 그래프.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야지만 똑같이 정답을 1부터 2까지라고 읽게 될 거고, 여기서 구한 연립부등식의 해와 여기서 풀어낸 2차 부등식의 해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두 번? 두세 번만 했으면 말도 안 해. 자, 그래서 갑시다. 아, 정답이 위로 볼록에 있구나. 음수구나. 아, 그럼 얘가 절편을 1하고 2로 가지려면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한다 생각했을 때 2차 함계수랑 똑같은 A로 묶었을 때 1하고 2가 절편이기도 하지만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3. 그래서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2. 그래서 상수항은 2. 그리고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고 얘처럼 그려져야 정답이 1부터 2까지가 되고, 그렇게 정답이 나와야 이 연립부등식의 해와 똑같게 될 테니까. 그래서 계속 봐. 2차 함계수 A, 1차 함계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A거든. 근데 원래는 3B야. 상수항이 2A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항이 문제의 의도대로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A값 먼저 마이너스 2.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이거 6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B값도 찾을 수 있는 게 맞겠지. 그렇게 A값, B값을 찾아서 문제가 맨 마지막에 묻고 있던 2A 더하기 B에 대한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네, 필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1014번이 선생님의 요구대로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고 연습이 잘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중3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적당한 중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서 좀 풀어준 거예요. 자, 필기 다 한 사람들 1017번 시작해봐. 자, 그만 첫 번째부터 풀자. 그래프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절편 두 개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죠.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 아래쪽이 정답이겠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어.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너무 친절한데 인수분해까지 해줬네.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절편 두 개는 누구하고 누구지? A하고 A 플러스 2. A하고 A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큰 수니? 그럼 A 플러스 2가 오른쪽 절편, A가 왼쪽 절편.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야? 그럼 또 여기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a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두 부등식의 정답을 구해놨는데 그 두 정답의 공통범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없어야 된대. 그럼 또 수직선으로 가. 첫 번째 정답 마이너스 2와 1 사이였어. 얘랑 겹친 범위가 없어야 돼. 자, 지금부터 정답을 빨간색으로 해볼게. 이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겹치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대. 그러면 생각해봐. 어떻게 되면 겹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어? 갑자기 판별식이 왜 나와? 정답 둘 다 구했잖아. 이제 수직선에다가 두 구한 정답 표현하면 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얘네들처럼 겹치는 범위가 정답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 그 말은 두 부등식에 겹치는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 빨간색 부분의 범위가 어떻게 표현되면 그 겹치는 범위가 없어지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닌데? 1보다 크. 어디? 1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되죠. A와 A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민규 말처럼 1보다 생각을 해봐. 겹치는 범위가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또 마이너스 2의 왼쪽에 범위가 있어도 되지. 이게 1번. 이것만 정답이 아니야. A와 A 플러스 2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이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회의 구간보다 아예 왼쪽으로 나가 있으면 돼. 이래도 공통해가 겹치는 범위가 없게 되는 걸 테니까. 그럼 1번부터 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건이 뭐가 필요하지? A가 1보다 그게 정답이야. A가 1보다 크면 끝이야.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왼쪽, 그러니까 더 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타이밍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외우는 거지. 뭘 해야 돼? 이거 고민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등호 넣어야 정답이게 빼야 정답이게? 빼야 정답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등호가 무슨 말이지? A가 1과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A가 1과 같다는 얘기야? 이 A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A가 1과 같다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과 같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상관없죠. 왜? 둘 다 하나는 점인데? 둘 다 하나는 점이야? 비어있는 점이라고 지금. 아니 봐봐. 이 정답도 이 정답도 지금 각자 그 해당하는 경계를 해로 안 갖고 있는 답들이야. 그러니까 둘 다 비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A하고 1의 위치가 같아져도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A가 1과 같은 위치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발해도 겹치는 답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비어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둘 다 칠판 얘가 지금 둘 다 비어있는 점이야. 맞아? 그러니까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지금처럼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겹치는 해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답은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답 A가 넘기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아니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거나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던 거겠지. 그런데 문제가 말하길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문제가 원하는 A는 자연수만 원한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버려버려도 되겠네. 계산은 저렇게 나오긴 맞지만 내가 찾고 싶은 A가 자연수라면 여기서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 이상인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1이 맞겠네. 정답 1이겠습니다. 1번 필기하시고 자, 필기 다른 사람들은 넘겨서 1018번 시작해보세요. 1018번. 자, 지금 중요한 문제 하고 있는 중이야. 1018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니까 꼭 풀 수 있는 능력 갖춰야 되는데 그 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과정. 시작도 못하는 거 말고 웬만큼 시작은 해놔야지. 2차 원에서 푸는 방법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겠죠. 다만 그렇게 풀어낸 답을 가지고서 마지막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조정을 조금 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익혀나갈 필요가 있겠다. 쉬운 문제 아니니까 최대치까지 연립부등식 중에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근데 두 번째 거는 그래도 설명해줄 가치가 좀 있긴 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해놔. 자, 합시다. 첫 번째 거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인수분해면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와? 이거 x로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0하고 x로 묶었을 때 남는 1차 인수가 2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칠판 보면서 선거 0보다 어떤 쪽? 큰 쪽이니까 얘들아 여기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이던가 고개 들어. 아니면 누구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이 정답입니다.
이게 내가 해주지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 풀려면 선생님도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놨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설명 필요 없어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등식.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야. 그럼 그래프 그릴 거니까 아래로 보려고. 문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쪽 이런 걸 읽고 싶으면 절편을 찾아내야 되거든. 절편 찾는 방법은 뭔데? 인수분해 하던가. 정말 인수분해 했는데도 안 되면 뭐 해야 돼? 이거 절편 찾고 싶어서 인수분해 시도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뭐 해야 돼? 이게 뭐 해야 되는지. 근해 공식으로라도 답을 찾아야 돼.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아니 절편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밖에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3x하고 x밖에 없어. 그 다음 여러분들 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 보면서 이제 조합해주면 돼. 볼래? 이거 1창에서 뭐 나와야 되니? 1창에서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3ax랑 플러스 4x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3ax 나오려면 여기 3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a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위에 뭐 있으면 되는 거야? 1만 있으면.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해야 얘랑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3a 나왔지.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 더할 거니까 플러스 4로 나오는 거 맞죠?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이 녀석의 두 절편은 누구하고 가능해? 첫 번째 인수에서 나올 수 있는 절편 누군데? 같이 해.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 절편 누구니? A 맞아. A 마이너스 1.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게? A 마이너스 1이라는 절편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절편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기 때문이야. 맞아 얘들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은 나눠야겠지. 1번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맞는데 이 그래프의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왼쪽 절편이고 a-1이 오른쪽 절편일 때 2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a-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아서 왼쪽 절편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른쪽 절편일 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결과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중간고사 볼 당시까지 해서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눌 겁니다. 그럼 1번 어쨌든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었지.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정답은 0보다 작은 쪽 읽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a-1보다 작아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고 만약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의 그래프가 2번처럼 그려진다면 그때는 0보다 작은 쪽을 나타내는 정답이 a-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 연립부등식이 어쨌든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도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도 경우에 맞게 두 가지 가능한 정답들을 갖고 부등식의 정답도 다 구해놨어. 이제 연립이니까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으러 가자. 쉬운 문제가 아니야. 1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 1번 가지고 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이 누구였냐면 칠판 봐. 여기 이따가 하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이다. 또는 0보다 큰 쪽이다. 거기에 요거 1번 정답 체크할 거야. 1번 정답이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a-1보다 작다는데 문제가 원하는 저 문제 질문 봐봐. 공통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공통범위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돼? 범위가 있어야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정수가 몇 개가 나올 테니까 3개가 나올 테니 그러면 a-1이 어디까지 치고 가야 되느냐? 얘들아 봐. 이쯤에서 끝나면 곤란해. 공통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와야 된다. 그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그럼 계속 봐. 어려운 거야. 잘 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중에 첫 번째 정수 누가 돼야 되는 거지? 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정수 중에 공통범위는 여기야 얘들아. 여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정수가 누구야? 0이라고? 공통범위 0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비어있는 점인데 지금 여기 싹 다 비어있는 점이야. 0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여기가 지금 공통범위잖아. 저 지금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 정수가 3개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 3개의 정수 중에 첫 번째 정수가 누구야? 1이잖아 1. 그렇게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정수는 누구야? 세 번째는 3. 네 번째 정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네 번째 정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4인가? 4는 이 안에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네. 그럼 4는 어디 있어야 돼? 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지만 정수가 몇 개 들어가는 거지? 3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조건만 해봐. 이렇게 이 연립부등식의 해의 범위 안에 정수가 정확하게 3개가 들어가려면 조건이 뭘까? 누가? 그렇지. a-1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된다?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생각해. 등호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둘 다 붙여야 정답인지, 둘 다 빼야 정답인지, 둘 중에 하나만 붙여야 되는데 하나만 붙여야지만 정답인지 생각해봐. 둘 다 붙이는 거 돼 안 돼? 둘 다 빼는 거. 그럼 하나만 붙이는 거. 생각해봐. 등호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등호 붙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a-1이 3이랑 같은 위치라고? 이 비어있는 점이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까지 오면 3이 정답에서 빠져. 그럼 공통정수는 2개밖에 안 나는 거잖아. 틀렸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4에 들어오는 건 어때? 4, 얘들아 여기 봐봐. a-1의 위치가 4와 같아져. 근데 어차피 하얀 점이야. 4와 같은 점이 되더라고. 4는 정답에 들어가 안 들어가? 4는 정답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 그럼 4는 정답에 안 들어가면 여전히 정수의 개수 3개인 거 맞아? 그럼 등호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빼야 된다는 얘기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정답 2번. 그럼 A는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4보다 크고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겠지. 많이 얘들아? 나 이거 좀 좀. 자, 두 번째. 한 번 더 봐.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작은 쪽
0보다 큰 쪽이었거든. 이거의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이 얘가 되는 경우를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쯤에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A-1보다 커야 되는데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1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 한 이쯤에 있어야 돼. 이쯤에. 그래야 공통범위가 나오고 공통범위 뭐야?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하얀색과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 노란색에 겹치는 범위 여기 여기에 정수가 3개 들어요. 그럼 또 말해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정수 누구?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1.5니까 첫 번째 정수가 마이너스 2, 두 번째 정수가 마이너스 3, 세 번째 정수가 마이너스 4. 세 번째 정수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네 번째 정수의 위험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5는 공통범위에 바깥쪽에 빠져 있어야겠지. 그렇게 돼야 이 연립부등식의 해의 범위 안에 정수가 3개만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누구의 범위가? A-1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아니? 등호 어디다 붙여야 되지? 마이너스 5 쪽에 등호 붙여야 정답이야. 왜? 마이너스 5랑 같은 위치에서 그려지더라도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정수의 개수는 3개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너스 4 쪽에다 등호를 붙인다는 건 이 노란색 비어있는 점을 여기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옮기는 순간 정수가 2개밖에 안 남게 돼. 그럼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지. 정답 A는 마이너스 1 이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 이하는 마이너스 3 전까지. 그럼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니까 중간을 또는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 정답을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근데 질문이 그게 범위 찾는 거였지? 범위 찾는 거니까 저거 그냥 그대로 적을 수 있어야겠죠. 잘 공부해. 집에 가서 또 복습도 철저하게 하고.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물론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면 지금 못 풀어도 좋다 이거야.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더 어렵게 나온 문제를 못 풀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를 못 푸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말했지.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번 중간 기말고사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하자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었어봐 선생님이 지금 이런 자초를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학생들이 맞다면 그 학생들은 지금 2반에서 공부하든 1반에서 공부하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 기말고사 때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잡고 공부를 해보라고. 선생님 말 믿고. 쉬는 시간 길게 안 가질 거야.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할 거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물 마실 사람들하고 화장실 다니는 사람들만 다녀와. 수고들 했다.
시영이도 민규도 자고 있었죠. 자, 1021번 보세요. 자, 이것도 사실 내신에서 엄청 자주 다뤄졌던 문제라서 이번 시험에서 또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많이 다뤄졌던 기출문제니까 잘 보자. 뭐가 중요한지 잘 봐. 세변의 길이가 누구? 2x-1하고 x하고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게 잘해? 둔각삼각형이 되게 돼. 기억하고 있으면 말해봐. 둔각삼각형의 조건 뭐지? 둔각삼각형의 조건은 뭐예요? 빗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번 더한 것보다 길어요. 빗변의 길이가,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빗변이란 말을 하면 안 되지. 90도보다 큰 삼각형 만들 수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긴 변. 빗변이란 말 대신 그래. 가장 긴 변이 어때야 되는 건데? 가장 긴 변이 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기니까 긴 변이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배웠던 걸 잊어버려? 직각삼각형의 조건은 뭐니? 조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으면 직각이야. 그걸 이용해서 둔각하고 예각을 만드는 거야. 이때는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해서 더한 게 이거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근데 둔각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둔각이라고 그러거든. 맞아? 그럼 아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랑 같은 건데, 지금은 제곱 더하기 제곱보다 이게 길이가 더 어떻게 됐지? 길어졌어.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떠면? 크면. 맞아. 아이고 그거는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럼 가장 긴 변이 누군데? 2x 플러스 1이 맞습니까? 2x 플러스 1이 제일 긴 변인 거 맞아?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 돼. 왜? 가운데 변의 길이가 x라며. 그럼 0보다 커야지. 0보다 크다면 x보다는 2x가 더 큰 게 맞을 거고. 맞아? 그리고 2x가 있는 변준 중에서도 2x에서 1을 뺀 것보다는 2x에서 1을 더한 게 더 길겠죠. 이걸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 2x-1을 제곱한 것과 x를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어때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게 둔각 조건이야. 여러분들 이제 다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고. 지극하게 평범하게 잘 나오는 문제들을. 저게 둔각 조건이야. 나도 여러분들이 저거는 말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함정이 숨어 있는 걸 따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 둔각 조건도 말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외우라고.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각이 좀 더 커질 때랑 작아질 때를 상상을 하는 거야. 각이 좀 더 커지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져. 예각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말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상대적으로 긴 변의 길이가 원래 있던 직각의 빗변보다 좀 더 짧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각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둔각 조건에서
이게 둔각의 조건인 건 맞는데 둔각이라는 말 옆에 뭐가 붙어있어? 둔각? 삼각형.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작도도 지켜줘야 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둔각 조건만 생각해. 둔각 조건만. 선생님이 한번 둔각 조건 말해볼까? 제일 긴 변을 제곱한 게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길면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10하고 1하고 2야.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분명히 큰 거 맞아. 근데 이거 삼각형 아닌 거 다들 눈치챘어? 얘 삼각형 될 수 없어. 여기 10 여기다가 1만큼 해당하는 길이하고 2만큼 해당하는 길이 해봤자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니? 안 만들어지겠지? 이때 필요한 게 삼각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둔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삼각형의 작도 조건 뭐였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어? 이러고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아하,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 뭐 잊어버렸다 말할 거니? 초등학교 맞는 거 같은데, 삼각형 작도 조건. 뭐 컴퍼스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니까. 중학교 때? 아니야, 초등학교 때 거야. 내볼게. 자가지고 5짜리 하나 만들어. 여기 끝에다가 문제가 원하는 두 번째 한 3, 4, 5라고 얘기해볼까? 3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이거 3이야. 그리고 이쪽 점에다가 4의 반지름의 길이가 4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이 길이는 3이다. 그래서 3짜리 원과 4짜리 원이 만나는 점. 어차피 이 길이도 3일 테니까. 이 길이 4될 테니까. 그렇게 3, 4, 5짜리 삼각형 만들어내는 거였어. 이거. 아니, 수업을 냅두고 밥을 먹는 게 어딨어, 임마. 바로 와야지. 지금 뭐 말해봐, 그러면. 삼각형 작도 조건이 뭐지? 하민아, 삼각형의 작도 조건 뭔지 기억나? 작도.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조건. 약간 잠깐만, 길까? 변이 3개. 아니, 죽을래? 삼각형 작도 조건 뭐지? 변이 세 개라는 거. 작도가 뭐지? 저 작은 길이가 합이 가장 큰 변보다 커야 되잖아. 그거 아니야? 말이 그러면 저기만 올려주시면 돼요. 뭐라고? 추운데. 좀 춥다고? 네. 지금 딱 좋았네. 집이 또 좋고. 알아요. 뭐야? 제일 작은 변이 어. 제일 큰 변보다 작아야 돼. 아무도 없나? 가장 큰 변 말고 3, 4 더한 게 5보다 커야 돼. 그렇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이렇게 그 표현되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으면 돼.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건 둔각 삼각형이었어. 그래서 둔각의 조건이 뭐냐? 제일 긴 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길면, 크면 둔각의 조건이 완성이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일 긴 변을 무턱대고 키우면 되느냐?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이 반드시 남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지만 정답이 된다는 거겠지.
풀이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거 1차 부등식이잖아. 정답 금방 찾을 거고 위에 있는 거 전개하면 2차 부등식 나올 것 같은데 2차 부등식 그래프 그려서 계산하세요. 그렇게 구한 두 정답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으로 말해주면 정답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화면도 빨리 체크해. 네. 147페이지까지가 숙제야. 14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 빨리 필기해 놓고. (47쪽이요) 7초까지 가 있다 숙제. 깜짝이야. 미안해. 148쪽 1027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어? 원래 여기까지 숙제였다고? 아까 쌤이 지금 아, 내가 이거 과제 검사하는 거고 착각했구나. 아, 맞네. 어차피 부등식 풀 능력이 있으면 해결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 이제 기억나네. 문제를 안 풀어줘서 선생님이 착각했구나. 어쨌든 뭐 필요한 문제들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1024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무슨 근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 뭐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불러봐.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돼.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 불러봐. 이거 짝수 판별식 가능하지? K제곱 마이너스 H니까 누구야? 1차, 2차 개수가 1이고 상성이 K 더하기 20이니까 1하고 K 더하기 20 곱한 거에 9 바꾸는 거라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지. 아니 얘들아, 그럼 말해봐. 이거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는 K에 대한 둘 다 2차 부등식이야. 이거 그래프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절편 두 개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하고 4.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 큰 쪽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래. 그럼 찾는 거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찾는 거. 정답 뭐라 말하면 돼 그러면? X가 왜 나와? K에 대한 부등식인데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 이것도 봐봐. 마이너스 4보다 작고가 아니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도 정답이 있지만 4보다 큰 쪽도 정답이 있으니까 대답할 때 이걸 읽을 때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가 아니고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렇게 읽어야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두 번째 것도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5하고 K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에다 써요. 이런 걸 읽을 때는 맞지.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말해주면 되겠죠. 맞아? 연립등식이라서 공통범위 찾으러 갈 거야. 첫 번째 정답은 하얀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4의 왼쪽이거나 4의 오른쪽. 두 번째 정답은 빨간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열리는 하얀색과 빨간색 같이 갖고 있는 거. 여기 같이 갖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없잖아. 등 없어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등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는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칠판 봐봐. 마이너스가 겹치는 정답이 되려면 여기 둘 다 등호가 있었어야 돼. 둘 다 마이너스를 데리고 있었어야 된다고. 이해돼? 여기는 아니야. 여기가 정답이야. 정답 뭐라고 할까 그래서? K는 누구보다 크고?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막 여기 1026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계산해. 적어도 하나가 허근이니까. 왜 미숙이 왜? 예? 뭐? 이상한 뭐가 이상했어? 실수 K에 그다음 안 나와 있어요. 문제가? 네.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착각을 했어. 근데 지금 어차피 풀어줘야지만 했던 문제인 거 맞지?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과제를 냈던 거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준 게 맞고, 그렇게 된 거 그럼 질문은 목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방금 풀어줬던 거 이 문제 이외에 또 질문할 문제들도 있었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과제 더 내고 거기부터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경우의 수. 오늘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는 목요일날 같이 경우의 수랑 받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목요일도 또 생각 까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말해줘. 자, 경우의 수도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지. 합의 법칙은 두 경우를 더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거. 고배 법칙은 두 경우를 곱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선생님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말했듯이 이 문제가 합의 법칙이 맞으니까 덧셈으로 해야지 고배 법칙이 맞으니까 곱셈으로 해, 이게 아니라 합의 법칙이고 고배 법칙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문제의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내가 계산해낸 두 가지 경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덧셈으로 계산하고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야.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야지, 고배 법칙이니까 곱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보면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더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것 같고 곱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게 사실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래도 개념 설명할게. 왜 더해야지만 정답이 되느냐? 첫 번째 구한 경우와 두 번째 구한 경우가 각각 정답으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건 첫 번째 나온 경우와 두 번째 나온 경우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잘 들어봐. 그 다음 곱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어떤 하나의 경우를 완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난 경우와 두 번째 나타난 경우를 동시에 일으켜야지만 문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곱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경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 아마 선생님 도움 없어도 바로 정답을 구할걸? 자, 지금 선생님이 대충 그린 문제는 경로 문제야. 문제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A에서 어디로? 일단 얘들아, A에서 C로 가는 방법 어떻게 존재해? 다이렉트로 가던가?
B를 들러서 가는 거 맞습니까? 첫 번째 A에서 C로 한 방에 가던가, 두 번째 A에서 B를 들렀다 C로 가던가. 여기서 나온 경우는 칠판 여기서 나온 경우가 몇 가지 나올 텐데 그 가지수를 마지막에 더하는 게 정답이야, 곱하는 게 정답이야? 더해야 되죠. 당연히 더해야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칠판 봐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게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 간다는 얘기야. 이런 경로로 갔던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이걸로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로 갈 거면 이걸 못하고 이거로 갈 거면 이거를 못하는 거야. 절대 동시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나온 경우를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A에서 C로 다이렉트 가는 거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더하기. 이게 교재에는 합의법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 문제를 풀면서 과연 어떤 학생들이 이거는 합의법칙이 맞는 거니까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사람 지금 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진짜 몇몇 빼놓고는 없어. 그냥 더해야지만 맞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되려면 연습이 또 돼야 되겠죠. 다시 공부할 때 이거 합의법칙이지 고의법칙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거부감 없이 합곱 이런 거 생각 없이 바로 내가 찾은 정답들을 어떤 식으로 취했을 때 정답이 되는지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자고. 다시 말한다. 합의법칙, 고의법칙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제 A에서 B 들어갔다가 C로 갈 거야. 이 안에는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고배법칙이 숨어있죠. A에서 C로 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어디서 어디로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끊어지지 않고 동시에 바로 이어서 B에서 C로 가야 돼.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그래서 합치면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인정할 수 있겠어?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걱정은 들지만 그래도 할게. 혹시 모르니까. 여섯 가지가 맞죠? 갈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전체 경로의 수는 여섯 가지가 맞지. 그 여섯 가지를 A에서 B로 가는 경로와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곱셈으로.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어떤 문제 안에 합의법칙이라 불리는 녀석과 고배법칙이라 불리는 녀석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예의 문제가 이 정도 수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 이클립스는 진짜 예. 아니야. 이것도 지금 숙제 156페이지 전부 다 숙제. 그 다음 1078번 풀고 있어 볼래? 선생님도 교재 좀 가져올게. 1078번. 서로 수업. 뭐지? 서로서 아는 사람. 그거 알냐? 나 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냐. 그건 소수 아니야?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소수잖아. 소수는 병신아 10이 있으면 1, 2, 5, 10이고 그게 약수야. 너가 약수. 소수 1 스팸이고. 아니 그럼 쌤 서로수가 뭐냐고 민두가 몰라가지고. 그것도 선생님한테 또 욕먹을 만한 질문이다. 서로서를 또 까먹다니. 뭐 도대체 뭘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야? 왜 몰라요? 민규 서로서 몰라? 서로수요?
잘 모르겠군요. 윤석이 나라? 네. 뭐야? 17이 예를 들 수 있죠. 17? 네. 1과 17로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그게 소수 아니에요? 그건 소수. 소수. 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수. 네.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이건 소수가 아니라 서로소. 안나 가온아 서로소. 서로소. 시영아 서로소. 뭐? 윤이야. 나윤아. 말해 빨리. 나윤이 알잖아. 나윤이 알고 있잖아. 이것들이 그냥 진짜.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하민이가 몰라서 물은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냥 모르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민규가 물어봤다고? 하민아. 아, 몰라요. 말해 알면 빨리. 몰라요. 알고 있잖아. 오? 아. 뭐야? 영. 아그 공이 아니 그 그공 말고 공통된 오. 공통된. 약수 그걸 뭐 공통된 약수로 부르냐? 공통된 공통인수. 그냥 공약수. 아. 공약수 공약수가. 공약수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공약수 한 개라는 건 공약수가 누구뿐인 거? 자기 자신. 약수가 뭐야? 어렵다. 아니 뭐가 어려워? 네, 한번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공약수가 한 개뿐인 거. 공약수가 한 개뿐이라는 건 그 공약수가 누구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1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모든 수의 약수에 1이 있어. 네. 그래서 공약수가 한 개뿐이라는 건 두 수의 공통인 약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불러. 중학교 수업인데 서로를 그래서 공약수가 한 개밖에 없는 관계,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해. 그럼 질문. 뭐야? 나 방금 프린트 갖고 왔잖아. 그거야 모르죠 저. 안 가지고 오셨네. 나 프린트 안 갖고 왔어 방금? 들어올 때? 네.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거 내 거지? 뭐야? 그거. 아니. 아닌데? 아니요. 뭐야? 뭐라? 오늘 깜빡깜빡하시네요. 근데 진짜 안 들고 오시지 않으셨어? 기억 안 나. 야, 유미야, 우산 있어? 없어. 없다고? 밖에 비 와? 야, 성민 너 우산 있어? 야, 그걸 또 초능력을 갖고 있구나. 누가 시간 멈춰놓고 또 교무실에 간다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갖고 들어온 기억이 나는데. 떨어뜨리는 나. 그래서 예를 들면 2하고 3. 2의 약수 누구지? 1하고 1, 3의 약수는 1하고 3. 이런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소. 다시 공약수가 누구뿐인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화내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를 또 내고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까먹냐고. 아까 삼각형 작도 조건도 대답 못하더니. 그 참이나. 저요? 그럼 문제 가볼게. 지금 풀고 있는 게 누구와 서로수? 10과 서로수. 몇부터 몇까지 중에? 1부터 100 중에 몇 개의 숫자가 있는가 그러면? 1,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는 거니? 101개? 100개? 몇 개야? 1부터 100까지 숫자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야? 101. 1, 뭐하냐? 윤이야 몇 개야? 뭐야 나윤이는 뭘 쳐다봐 몇 개야 이거? 102개. 102개야. 야 진짜요? 뭔데 또 102개라고 얘기하고 있어 몇 개야? 어? 100개 맞아? 저렇게 감당 있게 자신 있게 말해야 100개가 맞죠? 아니 왜 이렇게 쉬운? 아니 지금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99개 100이지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지 참나 진짜 자리로 온다. 우리 반 좀 저질이다. 개수 어떻게 세는 거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1 더하는 거예요.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 그래서 100개가 맞죠 100개야 그 100개의 자연수들 중에 누구와 서로소? 10과 서로소 그런데 10과 서로소인데 방금 다시 기억하자고 서로소가 뭐라고 그랬어? 공약수가 뭐밖에 안 나오는? 1밖에 안 나오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르거든 그럼 10하고 서로소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100개의 자연수 7번 100개의 자연수들 중에 얘랑 공약수가 누구밖에 안 나오는 거? 1밖에 안 나오는 거 근데 얘 약수 뭐 있어? 1 말고도 2, 5, 10 있지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 줄게 소인수분해가 뭐지? 소인수분해 네 미숙이 형 대답해보는 네? 소수로만 나는 거. 그렇지 소수의 곱으로만 분리시키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그럼 다시 10의 약수 누구 있다고? 1, 2, 5, 10 그걸 소수의 곱으로만 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5 다시 말하면 10의 약수는 누구와 누구를 가지고 만든다? 2와 5를 가지고 만든다 10 안에는 약수 중에 소수의 녀석이 누구하고 누가 있다? 2하고 5가 있다 2하고 5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10의 약수였다 그럼 다시 10의 약수 중에 이거 다음 시간쯤 되겠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할 때도 우리가 소인수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약수는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 그럼 1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2하고 5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2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2는 사용을 했지만 5는 사용을 안 했어 5는 2는 사용을 안 하되 가지고 있는 5 하나는 써먹고 있기 때문에 5라는 약수인 거야 10이라는 약수는 이 10이 갖고 있는 소인수 2하고 5를 둘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문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서로수 찾는 거지 서로수 찾는 거야 그럼 1부터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중에 얘랑 서로수가 되고 싶으면 이 숫자들 중에 절대 소인수를 누구하고 누구는 가지면 안 되는 거지 2하고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 어떤 수일지 모르겠는데 들어봐 2라던가 5라는 녀석을 소인수로 갖고 있는 수는 얘랑 공약수를 계산할 때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하고 5 같은 것들이 더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공약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원했던 서로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서 결론은 소인수 중 누구하고 누가 없어야 된다? 2와 5가 없어야 돼 서로소를 만들고 싶으면 맞아? 이거 이해돼? 그럼 물어볼게 6과 서로소를 만들고 싶으면 누구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만 찾아야 되지? 2랑 3이 없는 애들 찾으면 돼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8과 서로소 만들고 싶으면 2만 없으면 돼 4는 소수가 아니잖아 2밖에 없는 애지 8은 한 번 더 18은 2하고 3만 없으면 돼 맞아 민규는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민규 이제 조용히 해
70과 서로소. 70과 서로소. 2랑 5 70. 7, 2, 5 2와 7과 5만 없는 애들 찾으면 돼. 민석이도 조용하고. 36과 서로소. 근데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수를 구할 때 그 네. 약수라는 녀석은 그 수가 갖고 있는 소수로 되어 있는 인수. 오케이. 맞아? 네. 그럼 화민이가 해봐. 36 소인수분해 해봐. 2개, 2개, 3개, 3개. 그럼 36이 갖고 있는 소인수는 누가 보는 거야? 2랑 3. 2랑 3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걔네 둘이 소수라서 없애는 거예요? 모든 약수들은 소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36을 지금 합리가 말한 것처럼 2, 2개, 3, 2개도 말할 수 있지만 6 곱하기 6으로도 만들 수 있고 12 곱하기 3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방금 합리가 말했던 2하고 3이라고 하는 소수로 만들어져 있는 인수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수는 소수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인수 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면서. 지금은 일단 서로서부터 먼저 하자고. 서로서부터. 그럼 가자고. 이제 10과 서로수가 되려면 10이 갖고 있는 소인수 2하고 5가 어때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바꿔 물어볼게. 대답해봐. 2를 갖고 있는 수는 어떤 수야? 짝수. 짝수. 또 다른 말. 2에 대해서. 2의 배수. 5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 칠판 봐야지. 땅 보면 뭐하니? 10과 서로수가 되고 싶으면 누가 되면 안 된다? 2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또 누가 되면 안 된다?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아이 맞잖아. 2를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짝수 또는 2의 배수라 부르잖아. 5를 갖고 있는 애들이 뭐야? 5의 배수들인 거지. 그런 애들이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소를 찾고 싶으면 일단 이걸 지켜야 돼. 2의 배수 몇 개게? 2의 배수 50개. 시영아, 왜 50개야?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0까지. 맞아. 그래서 50개. 5의 배수는 몇 개지 얘들아? 20개. 방금 몇 개라고 말한 것 같아 누가? 20개 맞아? 그럼 얘들아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70개 맞습니까? 안 낚이네. 70개 아니지? 2의 배수 50개와 5의 배수 20개 맞지만 이들 중에 겹친 수 있는 거 맞아? 누구의 배수가 겹쳤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거. 누구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 몇 개? 10. 그럼 다시 물어볼게. 2나 5의 배수인 개수는 몇 개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70개요. 아니 2 또는 5의 배수 몇 개라고 대답해야 되지? 60개라고 대답해야지. 60개. 계산상으로 70개지만 여기하고 여기에 10개의 숫자는 중복 계산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뭐가 60개라고?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게 60개야. 그런 숫자들은 누구와? 10과 서로수이다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숫자들은 서로소가 아닌 거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서로소의 수 찾는 거였잖아. 그럼 서로소의 수 몇 개라고 대답해? 40개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들 중에 60개는 10과 서로소가 아닌 거고 그럼 나머지 40개가 서로소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자, 그다음 하나 더. 1082번 한번 시작해봐. 답이 뭐예요? 40개? 네. 에? 40개? 얘 이거 만든 거야? 아니 됐는데 잘 못 들었어요. 40개. 1082번도 3중이지만
해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시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A, B는 어떤 수? 5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저기 있는 2차 공식의 해 중에 X는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3이 있으면 얘들아. 칠판. 이 부등식에 정답이 있을 건데 그 정답 안에 얘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었어.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부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읽고 지금도 짜증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먼저 해놨어야 되는 거. X에 3 넣은 거. 이건 최소한 돼 있었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보고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읽고 이거는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맞잖아. 저 부등식이 해 안에 3도 정답이 있다며. 그럼 3도 해라는 거잖아. 해가 뭔데?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x에 3 넣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하는 게 뭐야? 선생님 정리할게. 9 플러스 b가 3a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네. 이것도 사실은 요령이지. 선생님 A, B다 지금부터 5 이하의 자연수 다 넣어볼 거거든. 근데 넣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여기다가 5 이하의 자연수를 넣어서 그걸 계산하는 게 0보다 작은 걸 찾는 것보다 A, B를 넣어서 좌변하고 우변을 이렇게 분리해서 비교하는 게 선생님은 더 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다시 A, B 어떤 수 넣을 거라고? 1부터 5까지만 넣을 겁니다. A, B에 1부터 5까지만 넣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은 나름 기준을 잡을게. 몇 개가 나온지 한번 찾아보자. 대신 그 정답을 선생님은 순서상으로 한번 대답해 보려고. 순서상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칠판.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싫어서 기준 잡았어.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A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A에다가 1 넣었을 때 B에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A에 2 넣었을 때 B에 몇 개가 가능하고, 3 넣었을 때 B는 뭐가 가능하고, 4 넣었을 때는 B에 뭐가 되는지, 5 넣었을 때는 B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기준을 잡을 겁니다. A1 갔다가 또 B1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A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걸 만족하는 B가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찾아볼 거라고. 그럼 가보자. A에 1 넣었어. 여기 얼마? 3이 커야 된대. 9 플러스 B보다. B 누구 들어가야 돼? A에 1 넣었을 때 이 부등식 만족하면 B에 누구 들어가야 되니? 5 이하의 자연수만 넣는 거야. 없는데. 없죠.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걸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말이 안 돼. 이건 그러면 0개. A가 1일 때 정답이 없어. A가 2일 때 여기 얼마지? 그럼 B는? 없어. 3일 때는? 3일 때도 여기 9야. 그럼 9 더하기 1, 5 이하의 자연수를 더한 게 9보다 작아지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이것도 없어. 4는 얼마니? 12.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것까지 가능하지? 좌변 얼마까지는 가능해?
11까지. 그럼 B는 얼마까지 넣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B에는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5는 얼마 여기? 그럼 좌변 14까지 가능하니? 14면 B는 얼마까지 넣는 게 가능해? 그럼 여기는 1부터 5까지 넣는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몇 개야? 7개. 왜? 순서상으로 대답해 볼게. 이걸 만족하는 A, B의 조합이 4,1도 있고 4,2도 있어. 5,1부터 5,5까지 5개가 다 돼.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7개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지. 끝났어요? 숙제. 아까 그 2차 공식조 과제 미흡하게 했던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질문 반영해줘. 그거 마무리도 잘하고. 경우의 쪽에서는 1086번까지만 하자. 1086번까지만. 됐니?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플레이트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들 마무리해.